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민호입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은 Growth is Everything이라는 생각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으로 성장을 선택하였으며 글로벌 혁신 성장 기업, 국내 성장 벤처 기업, 성장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로 글로벌 성장 산업인 사스와 디지털 월렛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펀드 운용력이 준비한 내용을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줄여서 SaaS라고 하는 산업입니다. 지난달에 다우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salesforce.com이라는 기업이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SaaS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의 특징과 편입 조건을 감안하면 salesforce.com의 편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고 동일한 산업 내에 중복 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salesforce.com은 다우지수 내 최초로 편입된 SaaS 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우지수 내의 개별 종목별 비중은 절대 주가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말은 주가가 높으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절대 주가가 낮으면 비중이 낮은데 salesforce.com은 다우지수 내의 비중으로는 4위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도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alesforce.com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 살펴보자면 salesforce.com은 1세대 SaaS 기업의 대표 회사로 손꼽힙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88조 원에 달하지만 2004년에 처음 상장할 당시에는 1조가 조금 넘는 가치로 상장이 되었고요. salesforce.com은 9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CRM 전문 회사이고 2004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이후 해마다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기업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경쟁자로는 오라클, 셉과 같은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2위 기업인 오라클과는 6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내고 있어서 CRM 시장 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난 20년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변경, 즉 이번에 사스 기업의 편입은 산업 구조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스 산업이 더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사스 기업들은 오히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인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과거 대비 성장률이 더 가속화된 기업들,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스가 뭔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사스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 기반으로 과금된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직접 실물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면서 어떠한 디바이스에도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처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PC나 노트북에 깔아서 썼다면 사스는 일시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혹은 1년 단위로 구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사스의 첫 번째 특징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이 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IT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 전반적인 IT 인프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과거에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던 부분이 사스 산업의 성장 배경 중 하나입니다. 사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용 편리성으로 사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독형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스 산업 확대에 기여를 했는데요.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스로의 전환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도비 아크로밧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도비의 구독 매출 비중은 2009년 2.5%에서 2019년 90% 수준까지 높아졌고 이 기간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하면서 사스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스는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주는 효용을 먼저 살펴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구매가 필요하지 않아서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점, 구독 방식으로 지불하다 보니 초기 투자비 부담이 적다는 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사스 기업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구독 방식으로 과금을 하다 보니 매출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는 점, 모두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 운영 효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패턴을 알 수 있어서 사업 영역 확대, 또 사업 규모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인들로 사스 산업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사스 산업으로 들어오는 벤처 투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벤처 캐피탈의 사스에 대한 투자는 약 6배 증가했다는 것을 왼쪽 아래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스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독 방식, 즉 다달이 과금을 해서 매출에 대한 예측을 높이는 부분 하나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해서 초기에 무료로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사용자가 제한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사용자가 늘고 더 고도화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면 유료 전환을 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사스 기업들이 추구하는 성장 전략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랜드 앤 익스펜드입니다. 우선 어떤 특정 부서에 누구라도 사용자로 확보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부서 내에서 사용자를 늘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 부서로 사용자를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라인업 확대입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시작을 해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salesforce.com이라는 기업도 CRM 솔루션을 시작한 이후에 고객 니즈에 따라서 마케팅, 고객 지원 등의 제품으로 확대해 나간 경우가 이러한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형 고객 확보인데요. 사스 기업들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작게 시작을 하고요. 점차 규모를 키운 후에는 좀 더 안정성이 높은 대형 고객 확보를 위해 영업 조직을 갖춘다든지 여러 사스 기업 간의 협업을 한다든지 SI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스 기업들이 발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사스 기업들은 특정 부서의 특정 업무를 타겟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salesforce.com을 비롯해서 왼쪽에 있는 서비스나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워크데이가 대표적인 1세대 사스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salesforce.com은 CRM, 서비스나우는 IT 서비스 전문, 워크데이는 HR 재무 전문 사스입니다. 서비스나우와 워크데이는 모두 2012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각각 2조, 5조 원 수준에서 상장한 기업들이 현재 시가총액은 100조 원, 60조 원에 달할 만큼 매출과 기업 가치도 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120개가 넘는 사스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요. 상장 시가총액도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 최근 3년간의 트렌드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테이블 보시면 상장하는 사스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 그리고 IPO하는 사스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큰 IPO가 있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스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1세대 사스 기업들이 특정 부서의 특정 업무에 포커싱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사스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사스로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IPO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한 M&A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스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줌이 있는데요. 줌은 현재 시가총액 100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클라우드 기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회의를 대체 보완해 나갔는데 코로나로 사용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다큐사인은 시가총액 44조 원 수준의 전자서명 1위 기업인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계약을 대체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왼쪽 아래 일라스틱은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의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도 잘 처리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Zscaler는 시가총액 20조 원 수준의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데 기존의 기업들이 직접 소유하던 IT 자산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이 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나열한 기업들 외에도 많은 사스 기업들에서 매출과 기업 가치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스 시장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국내 사스 시장도 빠른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대와 사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효용들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리면서 사스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로 기업들의 원격 근무, 재택근무 확산이 일어나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필수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큰 IPO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사스 기업들의 IPO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의 발표가 사스 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자사운용 글로벌 운용팀 이승우입니다. 금일 세미나로 설명드릴 주제는 디지털 월렛 산업입니다. 금융 핀테크 시대에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월렛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월렛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 카카오페이와 미국 스퀘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년 카카오페이 매출은 1,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올해 2분기 미국 스퀘어의 캐시앤 매출은 12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하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시장은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는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시작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제공하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결제, 송금, 이체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금융 서비스로는 보험, 자산관리, 투자, 환전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고 배송 서비스, 인증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서비스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퀘어 기업 또한 오프라인 포스로 결제, P2P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드 서비스, 투자 서비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월렛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월렛 시장 규모 중 최대 규모를 형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모바일 금융거래 규모는 34조 달러 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GDP 규모 대비 2.4배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디지털 월렛 시장의 대부분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P2P 송금, QR코드 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금융상품 판매,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병원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월렛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월렛이란 스마트폰 앱 하나로 P2P 송금, 신용평가, 보험, 간편결제, 개인금융, 자산관리, 암호화폐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월렛 시장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 속도 대비 디지털 월렛 이용자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대표하는 벤모 및 스퀘어 캐시 앱의 액티브 유저 수를 봤을 때에도 2019년 기준 기존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등 대비해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벤모 MAU 수는 2019년 기준 2,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하였고 스퀘어 MAU 수 또한 2019년 기준 2,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0%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월렛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확산 배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서비스 출시 이후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의 니즈는 사용 편의성, 빠른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금융 이용 행태는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월렛의 확산 이유는 첫 번째로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쉽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월렛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간편하고 빠른 결제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정기 결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적기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일반 전통 금융기관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디지털 월렛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고 거래 효율성을 높여주고 낙후된 금융 인프라 환경 또는 높은 인프라 구조 자체의 대안으로 틈새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기관별 고객동 확보 비용으로 봤을 때에도 전통 은행 대비 많게는 70분의 1 수준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운영 효율을 높고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통 금융기관 대비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입자당 가치를 봤을 때에는 전통 금융기관 대비 3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디지털 월렛은 금융 서비스를 확장 중이며 대부분 송금이랑
결제 서비스가 주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등의 경쟁력을 고려해 봤을 때 고객당 가치는 상승할 여력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페이먼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였고요. 그랬을 때 글로벌 디지털 월렛 하루 평균 거래 금액 90억 달러 중 다수가 송금이랑 결제 거래입니다. 아직까지 페이먼트 사업 부분이 전체 서비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8.3조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 배경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보안 및 안정성이 강화되고 빠른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디지털 페이먼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오프라인 간편결제 이용 비중 대비 높은 편이며 온라인 결제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2019년 기준 41.8%, 오프라인 결제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21.5% 수준입니다. 향후 온라인 간편결제랑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별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을 보았을 때에도 중국 디지털 페이먼트 거래 규모가 최대이며 2024년까지 3.5조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 배경은 중국 내 금융 소외 계층이 많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또한 2016년 이후 연평균 89% 성장하면서 2019년 간편결제 이용은 63조 원을 달하는 수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 50여 개 이상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쟁 중에 있으나 주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업체들이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은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영향과 언택 트렌드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 매출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 2020년 1분기 누적 가입자 수는 19년 말 대비 약 5만 명 증가하여 3천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언택 트렌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비대면 채널 이용 형태는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주요 디지털 월렛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개요와 주요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스퀘어의 경우 기업 가치는 15년도 상장 당시 8조 원에서 9배 성장하는 등 현재는 약 75조 원의 수준입니다. 스퀘어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스퀘어의 주 서비스로는 오프라인 포스 결제 대행을 시작으로 결제, P2P 송금, 기업 대출, 비트코인 거래, 개인 온라인 뱅킹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메인 타겟으로 니치 마켓을 노렸으며 이에 따라 결제 매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스퀘어는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고객을 확대하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비드19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을 확대해 나갔고요. 지역 확장으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진출에 이어 중국, 인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는 2017년 개인 고객 캐시앱 안에서 카드 발급 서비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18년도에는
예금, 출금 등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2020년도에는 은행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2021년부터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스퀘어의 시가총액 그 추이를 보시면 최근 2020년 코비드-19 이후 캐시앱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디렉트 디파짓, 캐시카드 이용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유럽 지역의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덴 회사입니다. 아덴 기업 가치는 18년 상장 당시 9.8조 원으로 약 7배 성장하는 등 현재 64조 원 수준입니다. 아덴은 2006년에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단일 플랫폼으로 옴니 채널 지원이 가능하며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고객사의 사용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덴은 지속적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며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고객층 확대로서는 로컬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고객으로 타겟 고객군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에서는 2010년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품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포스 서비스 추가, 2016년도 플랫폼을 위한 마켓페이 서비스 추가, 2019년도에는 카드 발급 서비스 추가 및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남미 지역에서의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톤코 회사입니다. 스톤코 기업 가치는 18년 당시 7.7조 원으로 약 3배 성장하는 등 현재 20조 원 수준입니다. 스톤코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 브라질에 본사가 있습니다. 스톤코의 주요 서비스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프로세스 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뱅크 사업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회사는 시골 지역 기반 중소형 고객을 타겟으로 니치 마켓을 노렸으며 이에 따라 결제 매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스톤코 또한 지속적으로 고객 강화를 강화하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객 관계를 강화해 나갔고요. 그리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는 15년도 결제 프로세스 대행을 시작으로 18년도 뱅크 서비스를 추가하고 2020년도에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이나 메디컬 서비스 등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중국 내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리페이 회사입니다. 알리페이는 홍콩 상해에 이번 연도 동시 상장을 발표하였고 기업 가치는 170조 원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최대 IPO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 그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먼트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결제를 포함한 자산관리, 보험, 신용 서비스, 소액금융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쿼터 기준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 시장 내 시장 점유율 55.4%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을 보시면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이제 여러 서비스 중에 3개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년 기준 10명 중에 8명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5개를 다 이용하는 고객은 전년 기준 10명 중 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주요 디지털 월렛 기업인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송금 서비스, 18년 투자 서비스, 20년 보험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업 가치는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2021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12월 엔트 파이낸셜 그룹으로부터 2,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기업 가치는 5,8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이버 페이 또한 2015년 페이 출시를 시작으로 2020년 네이버 통장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페이 또한 2019년 12월에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8천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당시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업 가치는 2.7조 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원래 산업의 내용은 꼭 세 가지 꼭지로 시사점을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월렛은 기존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디지털 월렛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디지털 월렛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월렛 서비스가 제공하는 접근 편의성, 사용 편리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등의 효용으로 이용 고객 수는 지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월렛 액티브 유저당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영역의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측면을 고려했을 때 향후 액티브 유저당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월렛 산업 동향 내용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